네, 북한 스파이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술을 훔치려다가 붙잡혀서 현재 복역 중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주요국에서 훔친 기술로 결국 미국을 위협하는 ICBM까지 완성한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차고 안으로 북한 공작원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두운 건물 안으로 지금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저기가 어떤 모습입니까? 저기는 우크라이나 이제 교도소입니다. 네. 북한 그 공작원들이 잡힌 다음에 그 교도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 영상은 CNN 기자가 저 우크라이나 교도소를 이제 취재를 받아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장면들이 나올 텐데요. 네. 저게 굉장히 재미난 그런 장면입니다. 북한의 스파이를 잡는 우크라이나 스파이,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요? 스파이가 스파이를 속이는 그런 장면들인데, 네. 자, 2011년 얘기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1년이요. 네, 그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네. 저 하얗게, 지금 저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들이죠. 예, 저 사람들이 공작원들인데, 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있는 과학기술자, 특히 미사일, ICBM 기술을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내통을 했는데, 뭔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게 가짜였습니다. 저게 함정이었고요. 저 함정에 덫을 놓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 스파이 짓을 하는 모습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찍은 다음에 그 현장을 급습해서 지금 잡는 모습 보이죠? 바로 그렇군요. 체포를 하는 그런 아주 재미나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함정 작전을 벌이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궁금증이요. 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빼내려고 했었던 걸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감시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북한의 구소련의 핵미사일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많이 남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한두가 수천 발 있었죠. 그 중에 일부를 북한으로 이렇게 밀반입하려다가 그때도 몇 번 걸린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반입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저거는 실패한 케이스고 실패한 케이스만 가지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기술을 도입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러시아에서 너무 명백히 얘기했거든요. 작년도 3월부터 5월 사이에 우크라이나 기술자 6명에서 10명이 북한에 가서 RD-250 기술을 전수했다. 그리고 그전에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기술을 전수했다고 명백히 사람 숫자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저걸 내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은 기술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것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그 구소련 시대의 핵무기 여러 가지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국도 가장 고민하는 게 러시아는 사실 좀 위험한 나라지만 미국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통제가 되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게 지금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들에게 그 기술이 유출될까봐 미국이나 이런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상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북한 공작원들이 내년에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임무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에 가혹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게 되나요? 저 양반들이 임무 실패한 것도 있지만 저 양반들이 잡히기 전까지 성공해서 북한의 기술을 뽑아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양반들이 잘못한 것은 국가 위신을 손상시켰고 위대한 수령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게 이제 제목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기술을 입출해서 북한에 보내는 공이 크다 그러면 무마가 될 거고 그렇지 못하고 첫 번째 기술을 유출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체포됐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우크라이나는 왜 2011년이면 지금 6년 전의 일인데 지금에 와서 이 영상을 공개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지금 김정범 교수하고 여성원 변호사가 방금 잘 지적해 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떤 핵 기술의 유출 창고로 지목됐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조그만 핵 기술이라도 유출이 되면 그걸 가만두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2011년에 체포된 그 영상을 CNN에 제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첩보 활동 사전에 적발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미사일 관련 기밀도 북한에 유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트럼프 정부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 14일 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ICBM 엔진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회사 유즈마스라고 하는 로켓 생산업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들 그거 안 했다는 걸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2011년에 있었던 영상을 CNN에 공개를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감시를 해왔다. 뭐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미사일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텐데 어떻게 했냐. 미국에 조사해봤더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산업체들이 도움을 줬다 하는 부분 증거를 잡고 그걸 보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면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래전에 찍어놨던 것을 공개하면서 본인들은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UN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의 외교관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핵 문제로 격돌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얘기를 저희가 녹음된 발언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orea, instead of South Korea should make U-turn in their policy of relying outside forces and demand the U.S. to stop military exercises and withdraw the U.S. troops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has no qualification to talk about nuclear issue because it should be resolved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nd concerning the dialogue which was mentioned by South Korea, dialogue and pressure which they are talking about cannot be compatible.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소위 통미봉남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우리하고 핵 문제를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얘기를 하겠다. 역시 뭐 국제회의에서도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군요. 네, 2006년 이제 핵실험을 한 다음에 북한의 주장이 살짝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핵을 개발했다고 감히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당당한 핵 보유국이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군축 협상을 하면 북한 논리는 이겁니다. 핵을 군축은 무기를 가진 자끼리 하는 거 아니냐. 무기를 가진 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니네는 핵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빠져. 이렇게 얘기해온 거고요. 그건 꼭 이번 회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라 할 것도 없고 일단 핵을 가지지 않은 남한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 이게 북한의 오래된 논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코리아 패싱은 두 가지죠. 지금같이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국은 낄 수 없을 경우가 이제 코리아 패싱이고 그다음에 미중 간에 한반도 문제 논의하면서 한국을 도외시하고 자기네끼리 강대국끼리 비밀 협상을 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재단하면 그것도 코리아 패싱인데 현재는 양쪽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하기 따라서 코리아 패싱이 안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10위 오늘 10번째 소식입니다.